매년 가면서 결혼하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명절 때 그래도 큰아버지께서 그래도 너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이제 슬쩍 대호는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서진과 나영석 PD를 섞은 외모의 기안84의 정신세계를 가진 김대호 아나운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인기를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나가면 뭐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근데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알아보시는 건 아닌데. 김대호! 갑자기요. 이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돼요. 왜냐면 되죠. 저도 이제 집에서 어. 뭐 너튜브나 뭐 SNS를 보면 일단은 요즘에 대세들이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래요, 알고리즘에. 맞아요. 뜨면은 일단은 뭐 김대호 아나운서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니까. 맞아요. 네. 아니,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으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복권을 좀 자주 사요. 맞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복권방을 한 5년 넘게 제가 지금 이사 간 집 근처에 있는 5년 넘게 네네. 갔는데 한 번도 못 알아보시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매주 5년 동안 갔거든요. 야,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셨다. 전혀 모르시다가 아.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저희 집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가 인왕산 등산로에 네.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옛날 구옥이라 벽이 얇아서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야 여기가 거기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맞아. 실제로. 그러면 저도 안 그래도 되는데 TV 소리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뭐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니 부모님도 좀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단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때문인데 그래요?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더 좋아하시고 매년 가면서 결혼하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명절 때 그래도 큰아버지께서 그래도 너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이제 슬쩍 대호는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당분간은 네. 집안에서도 이렇게 또 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를 좀 매니지먼트를 좀 네. 하시네요. 약간 좀 전략적인 수를 두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항상 전화를 드리면 너 선보라고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선자리가 들어왔으니까 꼭 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또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선이.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심증인데 네. 우울증은 없는데 요즘에는 그 선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터트리시는구나. 아 지금 제 안 돼. 생각에는 지금 대호 나훈산 출연해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미안해요. 네. 예 다음에 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정도로 가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김대호 아나운서가 사실 올해 4월이죠. 이제 나 혼자 산다. 요 한 번에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아나운서라고? 오, 물 봐. 김대호 아나운서 그냥 일상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시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하면은 그냥 TV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의 아나운서. 네, 맞아요. 그 느낌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을 떠올리면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나름의 이미지가 있는데 맞아요. 네. 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해보시죠. 일단 제가 요즘에 가장 오래 했고 또 재밌어하는 거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유리 장 안에. 네, 그래서 이제 알아요. 뭐 생물도 키우고 이끼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물장 안에 키우는 비바리움이랑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밍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산하기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고 자전거도 타고 오롯이 혼자서 다. 이게 혼자 할수 있는 직접적으로 것들. 이거 혼자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왜 이렇게 눈빛이 좀 약간 공허한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시는데 연애는 현재 7년 동안 안 하셨다고요. 이제 연애라는 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나이 때 되고 제가 직장 생활 이 정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막 가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니고. 그렇게 이따금씩 오는 외로움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궁금했던 게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의 이런 끼를 주변에서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나온산 나오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살았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 개인 생활을 보여드리게 된 건 일로서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MBC 아나운서 구간에 뉴스 아난이라는 그 너튜브 채널을 했구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매주 이렇게 내는 게 그래서 이제 전종환 아나운서가 네. 이제 대호야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후배들 한번 삼겹살만 한번 꺼주고 너희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 이게 내가 회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겠거니 하고서 이제 한번 공개를 했던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아, 두 분 죽겠어요? 이번 편은 망했다 느낌이 약간. 근데 이제 그게 그걸 보고 이제 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온산에서 한번 연락이 왔고. 예, 개인의 생활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아니 그 전현무 씨는 이제 KBS 아나운서 시절에 퇴근만 하면은 예능국을 배회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현무 씨는 계속 그런 것들을 트라이를 했어요 본인이. 트라이했어요. 꾸준히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노력, 뭐 춤도 어디서 배우고 뭐 하고 예. 대호 씨는 그 전에 좀 예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본인도 좀 전현무 아나운서를 보면서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최대한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은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예, 방송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결기 있게 내가 정말 재미있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네네. 그냥 나는 주어진 거에 내가 회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내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좀 누릴 수 있는 그냥 워라벨 정도 예. 그러려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딱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공감대가 정말 형성되는 포인트가 그렇죠. 이거거든요. 맞아요. 내 삶은 내 삶이고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이다. 이것까지 모두 내 인생에 결부시켜서 내 인생을 직장 생활하듯이 살 수는 없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대호 아나운서의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다 같이 일하는 공간이고 이제 MBC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그렇죠. 일을 해야 해야죠. 해야죠. 내가 할 해야죠. 일은 네. 해야죠. 아니 근데 아나운서 3년 차에 사직서를 냈어요. 어이 이제 뭐 연결돼.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뭐 일이 많네. 그 약간 그때 당시에 제가 입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을 또 못 느끼고 그리고 이제 방송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연기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밝음도 그리고 톤도 사실 더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너무 훈련 없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힘에 제 능력에 너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례로 이제 막 그때 당시에 불만 제로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네. 그럼 이제 아나운서들이 물려줘요. 제로맨은 물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뭐 1대 제로맨, 2대 제로맨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로맨을 할 때였는데 세상 불만을 끄집어내서 이제 불만 자체가 없어지는 정말 제로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불만이 없어요 세상에. 아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꼼꼼히 따져야 되네. 예. 그런 성격이 안 돼서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런 거기서 부딪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죠. 근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 하고서 이제 뭐 제 동기 오승훈 아나운서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럼 그만둘 생각이면 조금 쉬었다가 오는 건 어떻니?라고 이제 많이 이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죠. 그러네요. 그런 회사가 사실 없거든요. 사실은 내면 바로 술이에요. 그렇지. 웬만한 회사는. 근데 차라리 좀 쉬었다 오고 그래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야 감사하다. 좋은 동료들과 참 예. 선배님이네요. 오,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나가는 거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또 나가면 그렇지. 또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딜 또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예. 저도 사실 막막하니까. 그렇죠. 그럼 3개월만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쉬었다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또 어딜 갔다 리프레시가 왔어요, 되죠. 3개월을.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가장 먼 데로 가자. 도망가자. 사실 도망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반대를 뚫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갔다 왔어요. 예. 남미를 그래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왔어요.
야, 그 남미에 가봤더니 좀 어땠습니까, 아르헨티나? 그냥 뭐 멀었어요. 그냥 되게 멀고 엄청 멀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얻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얻었던 거 하나는 아무 계획 없이 갔거든요. 왕복 비행기 티켓에 그다음에 첫날 도착했을 때 들어갈 숙소 하나 구해가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말도 안 통하고 혼자 계속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오늘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이렇게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습관적으로 이제 좀 약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 네,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신입사원에서 김 차장님이 되기까지 좀 어떤 본인을 좀 버틸 수 있게 해준 힘? 이거는 정말 다른 걸 떠나서 직장인 그냥 김대호 씨로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를 버티게 해준 힘. 월급? 솔직하죠. 네. 솔직하게. 안정되고 어. 규칙적인.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뭐 예전에 제재 씨도 지금 이제 뭐 직장인이 아니시지만 그때도 이놈의 회사 그냥 때려쳐야지라는 생각. 그게 연말에 막 들어요. 막 지치고 힘든데 막 근데 통장으로 띠링 했었다 보면 생각보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는 순간 어. 오는 순간 잠깐만 뭐지? 그러면은 이걸로 쉬는 것도 용기가 그러니까요. 있어야 쉬는 것 그거 같더라고요. 참 쉽지가 네.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김대호 아나운서의 이제 칼퇴 꿀팁도 좀 유명해요. 이게 있죠. 목적 있는 사람처럼 굴어라. 방송 끝나자마자 땅만 쳐다보고 걸어 네, 나가라. 무조건 네. 말씀하신 뭐 출퇴근이라든지 내지는 휴가 이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죠. 하나인데 생각보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자꾸 각인시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회식 어때? 그러면 제가 꼭 가야 되는 자리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어떤 알겠어요. 자리인가요? 네, 어떤 자리인가요? 그래서 뭐 그냥 친목이야 그냥 갑자기 생긴 자리야 그럼 전 좀 예.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럼 내일 뵐까요? 예, 이렇게 그냥 예. 대신에 이거는 우리 지역사 아나운서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야. 중요한 자리야. 그럼 군말 없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유가 타당하면 명분이 있으면 가시는군요. 그렇죠. 명분.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퇴근을 해야 돼요.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를 왜 봅니까? 제가 오늘 할 일 다 했는데. 아니 아니 누가 부르면 대호 씨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그럴 때도 있긴 해요.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그래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저는 그건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할 일 내가 다 했는데. 나를 부를 일이 없어. 그렇지. 퇴근 여기서 시간에- 전제 조건은 내 할 일을 그게 제일 정확하게 칼같이 네.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나 오늘 내가 할 일을 좀 덜 했지만 난 퇴근 시간 와서 가고 싶어.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난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어. 또 뭐 나한테 전화 올 일도 없어. 그냥 바로 땅바닥만 보고 쳐요. 네. 첫 출근을 앞두고 본인이 1인분의 목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많았어요. 우리 김 차장님의 좀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게 왜 1인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1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0.2의 인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0.2만 하면 1.8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근데 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주체적으로 형이 약간 리드를 하면 전 또 뒤에서 또 페이스 메이커로서 페이스 메이커 뭐지? 그러니까 무슨 레이스 메이커 뭐지? 페이스메이커는 맞는데 이 상황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지.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형이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으쌰 제가 아니 감정- 그러면 안 되지. 안 돼요? 본인도 지금 진행자인데. 아니 질문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제가 진행을 대본이 여기 8개고 있지. 아니 질문이 이거 참 죄송합니다. 질문지도 여기 8장. 여덟 그래요. 장. 두 장.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네. 이제 평균값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0.2니까 지금부터 막 내가 막 너무 힘들게 막 저 사람 일만큼 하니까 나도 일만큼 성과를 내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그릇을 그렇죠. 이해하고 네, 그래.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성과 때문에 나도 저만큼 따라가야 되겠다.
가랑이지 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스스로 자책하거나 내지는 나에게 좀 너무 이제 가한 채찍질을 하지 너무 말아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까는 그러니까 내 남은 걸 내가 안 해도 남이 다 아, 하면 그건 안 된다. 되죠. 정가는 나 지금 여기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예, 예. 0.5야. 근데 0.2만 하는 건 잘못. 아 그렇죠. 근데 그래. 내가 가진 능력이 0.5인데 그때. 0.5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그래. 더하기 0.8 하면 네, 박수. 그래요. 아니 그 혹시 김대호 아나운서의 요즘 고민 있습니까? 사실 사는 거 자체가 고민이긴 한데 그치.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막 약간 바빠지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을 당분간은 계속 쭉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직업적인 고민도 있고 여태 이제 회사원 김대호, 아나운서 김대호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제가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다른 해보지 못한 영역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지금 약간 시험대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느낌? 제가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40대 방송도 차장이 됐고 한순간 이 안정이 표류일 수도 있겠다. 이 상태로 그냥 재미없이 그냥 쭉 살겠다. 살아온 40년을 그대로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법은 없었지만 그냥 막연함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요즘은 재밌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와서 얘기하다 보면 아까도 막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어디 둥둥 떠있던 내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내가 움직이게 된 그런 한 해 같아요. 목적지는 아직 멀었죠. 2023 MBC 방송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9회전 험즈 나 혼자 산다 학연의 김대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분들께 큰 웃음을 안겨드렸습니다. 일하느라 24시간이 항상 모자라다고 불평을 해왔는데 오늘만큼은 행복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올해 40이 된 솔로남입니다. 40. 참 신기한 숫자더라고요. 나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40을 맞이하면서 급격한 외로움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영영 혼자가 될까 두려워요. 뭐든지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 다 진짜 독거노인 되면 어떡하죠? 라고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아니 독거노인이 될까 두려운 이제 남자 사연분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옆에 함께 오신 분은 부모님. 네, 아버지 어머니. 네. 세상에. 제가 이제 차남이고 아들 둘인데 형은 결혼했어요? 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형도 안 했어요? 아, 예. 형도 미혼이고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2살 차이예요. 네. 네. 84년생. 네, 네. 거기가 더 문제 아니? 지금 거기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실은 형님이 김대호 아나운서. 김대호 아나운서. 아!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 대호 씨하고 닮았어.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웃는 게.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분은 무슨 동굴 같은 데 살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 집을 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네. 집은 샀다는 얘기는 했는데 너 엄마가 집을 샀으면 엄마를 좀 보여줘야지. 지구경을 좀 시켜줘야 그쵸.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엄마 가보면 엄마 속상할 거야. 한번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석굴암 같았죠. 그 세탁실을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 아, 거기 유명하죠. 정말 암벽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네. 벽이 뭐예요?
저 병은 동굴이에요? 뒤쪽에 있는 게 동굴이야? 안반이야. 너무 신기하다. 거미도 키워요? 거미도 친환경이네 그냥. 거미줄은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해충들. 단독주택이니까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말문이 딱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들 앞에서는 또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대다가 뭐 이런 줄 왜 샀니, 뭐 어쩌니, 뭐 엄마한테 왜 은원 한마디도 안 했니 이러기는 너무 늦은 거고 네. 그래서 참고 오다가 진짜 차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빠. 아이고 속상했어. 예. 아니 뭐 부모님께서는 혹시 결혼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라든지 이런 건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형의 방패 삼아서 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또 전혀 아직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거의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평소에는 말씀 잘 안 하시다가 아무래도 또 주위에 또 자녀분들 다 결혼하시고 하니까 이제 아들 둘이 42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네. 형이랑은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제일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세요? 저 형이랑도 가끔 얘기하지만 술 한잔 먹으면서 다음 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이게 외롭다 이렇게 외롭구나 이렇게 아니라 아 즐거운데 갑자기 확 외로울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약속이 자체가 줄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거의 주식이 이제 라면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먹는데 갑자기 물을 끓이는데 그 끓이는 소리가 되게 처량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집이 되게 조용한데 그러니까 집이 되게 조용한데 그냥 물 끓는 소리만 들리고 이게 갑자기 먹기 싫어지고 아 뭔지 알겠다. 예. 그리고 밀가루 냄새가 나버린다. 아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또 결혼을 했는데 네. 아하. 제 친한 친구가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항상 같이 술 한잔 먹고 왔던 친구가 그 버진로드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딱 걸어 들어오는데 난 뭐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리고 40이 딱 되니까 급격하게 회복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 모든 게 그래. 얼마 전 독감도 유행이었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자도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느낌이 결혼하면 또 와이프가 싸대기로라도 딱 깨워주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신 거예요? 아 제가 감히 안 했다고는 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근데 대학생활 때부터 자취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혼자의 삶과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하다가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나버렸구나 시간이 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미 나는 나의 습관이 여기 생긴 예. 거네요. 그걸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부모님이 양평에 사시고 이제 별거를 하다 보니 이제 집을 가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면 하루는 좋은데 근데 이튿날부터는 집에 오고 싶어요. 이게 혼자인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이제. 예. 혹시 아드님이 장가를 아직까지 안 가서 두 분 다 뭐 안 가셨잖아요. 예. 답답하신 적 있으세요? 답답하죠. 저는 사실 제 아들 두 놈들이 아무리 늦어도 35세 안에는 결혼할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빨리 결혼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거 오다 보니까 아들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버님이 생각이. 예, 부모 입장에서도. 아버님이 어머니하고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아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거야. 아버님 너무 지혜롭게 말을 잘하셨어요. 지금 아버님은 좀 굳이 또 결혼해야 되나 싶기도 하시다고 하셨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뭐 영상 안 돼. 어떡해. 뭐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 귀담아 듣고 막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너희들이 비혼주의자가 아니라면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먼저 장가 갈 것 같으세요? 어머니 생각에. 지금은 얘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큰애는 뭐 이제 거의 원하시는 며느리 어머니, 혹시 있으세요? 혹시 아버님? 이런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버님은 결혼 자체를 추천하지 않는 결혼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아니 그런데 제가요 한 번쯤은 해봐야지. 한 번쯤. 저희가 아무리 어떤 면이라 해도 당사자들이 좋아야 되고 둘이 원만하게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면 되겠어요. 아 근데 있을까요? 아 근데 있을까요? 못 믿으시는데. 너무 내려놓으시는데. 일단은 얼굴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고. 마음이야 살아가면서 느껴야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애관상으로 괜찮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보기에 제 짧은 생각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냐. 그 어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면 신이 그에게 스승을 보낸다. 결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냐? 나 혼자인 것보다 난 함께 있는 걸 경험하기로 선택했다. 이제 그 마음을 먹었으니 신이 남성분에게 자매님을 보내겠죠. 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주변에 여성이 없었던 게 아니야. 내가 그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그 여성이 보이지도 않고 그 여성이 나에게 올 수도 없어. 항상 여성은 옆에 있었어요. 주변에. 주변에 있어, 우리 주변에. 근데 그때 나는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냥 나 혼자만의 우주를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이라 해도 거기에 며칠 있는 게 좀 그냥 집 생각나네. 집에 가서 그냥 엄마가 여기서 뭘 막 음식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라면이 먹고 싶네. 그냥.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라면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글보글 소리가 날 외롭게 하고. 안 나던 냄새가. 정확하십니다. 근데 뭔가 사람을 만나려는 마음을 먹고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저는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결혼하려고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장거리로 오래 가는 거는 누군가 그랬거든요. 프렌드십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여자, 결혼, 내가 나이가 40인데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내가 마음을 열고 이성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사람을 자기와 다른 이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연다면 또 여성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남성과 대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세계이구나. 이제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되겠죠. 아들을 매우 훌륭하게 잘.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